장사는 정직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운영을 잘 못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운영에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히 그런 실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도 남기기 어려운 구조, 아무리 잘해도 버티기 어려운 시장, 그 안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과 프랜차이즈 정보를 알려주는 푸짜 언니 염혜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열심히 하는데도 망하는 가게입니다. 아침 8시에 나와서 새벽 3시에 들어가요. 어떤 날은 심지어 가게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하고 손님한테 웃고 재료도 정말 아끼지 않고 팍팍 쓰고 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서비스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망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실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장사는 정직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창업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인데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나? 내가 상권을 잘못 들어가서 그런가? 또 내가 운영을 잘 못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운영에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히 그런 실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도 남기기 어려운 구조, 아무리 잘해도 버티기 어려운 시장, 그 안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젠가 창업을 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장사가 힘들어졌을까요? 두 번째는 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지. 세 번째는 지금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뭘 봐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창업이 아니라 정말 내 돈 들고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요. 맞아요. 그 말도 참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고요. 많이 팔아도 남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컨설팅한 실제 족발집 사장님 사례인데요. 40대 후반이셨고요. 은행을 다니셨다가 창업을 했다라고 하셨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갔다가 족발집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고 시작한 경우였는데요. 매장은 30평 정도 되는 주택가의 상권에 위치해 있었고 운영하신 지는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은 3,500만 원에서 현재는 4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셨고, 월세는 2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정직원은 최근에 정리하시고 피크타임에만 알바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건비가 400만 원 안팎으로 나가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재료비는 40% 정도 가까이 나간다고 하셨고요. 이 브랜드는 홀매장 위주의 브랜드인데요. 피크타임에도 30평 매장에 6테이블 정도 차는 게 전부라고 하셨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홀 매장 매출은 줄고 배달 매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였고요. 홀 매장이 줄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1인 메뉴도 만들고 배달에 특화된 메뉴를 만들면서 배달 매출은 500만 원 가까이 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배달이 늘어나게 되면
포장비 나가죠. 배달앱 수수료 나가죠. 할인 쿠폰까지 하다 보면 매출은 500만 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남는 돈은 더 없고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빚이 1억 가까이 늘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장 오픈할 때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1년 반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장님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매장에서 잠까지 주무시는 그런 사장님이셨습니다. 과연 이게 이 사장님만의 얘기일까요? 요즘은 사장님들이 문만 열어도 돈이 줄줄줄 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왜 성실함만으로는 안 될까요? 예전에는 장사가 맛과 친절이라는 2차원적인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비용과의 전쟁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매출의 정말 30%는 그냥 나가고요. 거기에 리뷰 이벤트 비용, 남들 다 하니까 서비스로 주는 콜라, 사이드 메뉴, 이거 다 돈입니다. 결국 재주는 사장님이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가는 구조가 된 것인데요. 예전처럼 재료비, 임대료만 생각하고 들어오면 앉아서 정말 코베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남는 돈을 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죽어라 일을 했나? 이 말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빨리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초기에 들어간 3억이 아까워서 접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요즘에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쁜데 돈이 없다. 손님은 많은데 통장이 비어있다. 일은 더 많아졌는데 수익은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외식업의 현실입니다. 요즘 장사는 예전처럼 맛있으면 된다, 친절하면 된다. 그런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조를 못 이기면 망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유명 브랜드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본사는 시스템을 팔지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팔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은데요. 판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방식으로 계속 매장 늘리기에만 급급한 본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들의 수익 창출형 소모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정말 꼼꼼히 살피고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 장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이 뭔지를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 정말 과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업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페, 치킨, 분식, 디저트, 저가 커피, 고깃집, 무인 매장, 어디 가나 다 비슷비슷한 매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특히 그 진입 장벽을 더 낮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초보도 가능하다, 소자본 창업 가능하다, 혼자 운영할 수 있다, 또 은퇴 후에 적극 추천한다. 근데 다 같이 그 생각을 하니까 결국 시장에 같은 가게들만 넘쳐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손님 수는 한정돼 있는데 가게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결국 가격 경쟁, 할인 경쟁, 배달 경쟁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경쟁의 끝은 대박이 아니라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종속인데요. 요즘 손님은 길 가다가 들어오는 손님보다 검색해서 들어오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배달앱 검색, 지도 검색, 리뷰 검색. 이게 제일 먼저인데요. 그래서 가게는 이제 오프라인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싸워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하려면 다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나가죠. 광고비 나가죠. 할인 비용 나가죠. 또 리뷰 관리, 또 스트레스까지 받죠. 결국 사장님들은 음식을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도 잘 보여야 하고 리뷰도 관리해야 하고 광고도 돌려야 하고 별점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가이기 이전에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커피도 비교하고 외식도 비교하고 배달도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비싸면 바로 돌아서는데요.
소비자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다들 소비자들도 다들 힘드니까 더 따지게 되고 더 깐깐하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고 또 올리면 손님 끊길까 무섭고 안 올리면 내가 죽겠고 이게 정말 장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준비 없이 창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든 재취업이 쉽지 않아요. 나이는 애매해요. 가족은 먹여 살려야 돼요. 손에 쥔 거는 퇴직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지. 그런데 이 상태로 들어가는 창업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사업자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창업 설명회 가면 이런 분들의 심리가 흔들리기 쉬운데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나만 시작한 마음을 먹으면 당장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뭘까요? 바로 내 인생 기준의 계산입니다. 남들 다 하는 평균 매출 말고 내가 감당 가능한 적자는 얼마인지 또 내가 생활비 포함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3개월 적자 나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직원 안 구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주말 없이 1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걸 계산 안 하고 들어가면 정말 창업이 아니라 진짜 감정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 장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꼭 이것부터 다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보다 상권을 보라는 것이고요. 특히 외식업에서는 우리 상권이 90%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타겟에 맞는 손님이 진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보다 순이익을 봐야 합니다. 월 매출에 절대 취하면 안 되고요. 월 매출 4억 5천 해도 내 손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이게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될 때 말고 안 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것인데요. 오픈빨 끝난 뒤에는 어떤지 또 비수기엔 어떤지 우천일 때는 어떤지 옆에 경쟁 상대가 생기면 어떤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사 말보다는 실제 그 브랜드를 하고 있는 점주들의 표정을 보시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명회 자료만 가서 보지 말고 실제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점주들과 얘기를 해보고 점주들의 표정을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는 가맹 점주님들의 얼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왜 창업하려고 하는지, 돈 때문인지, 자유 때문인지, 또 생계 때문인지,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가게가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 장사가 힘들어진 것은 사장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은 열심히만 해서는 못 버티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용기 내는 창업이 아니고요. 냉정하게 계산하는 창업입니다.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답도 아니고 무조건 개인 창업이 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장사가 구조적으로 남는지 프랜차이즈가 나를 살리는지 또 창업이 기회인지 도박인지 끝까지 따져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간판만 달면 끝이 아닙니다. 오픈은 시작일 뿐이고요. 진짜 게임은 3개월, 6개월 뒤, 1년 뒤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분위기에 취해서 계약하지 마시고요. 남들 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프랜차이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 창업을 정말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알려주는 푸차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